고소한 맛이네요, 참. 이거 더 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온갖 맛을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더군요. 어우, 어이구, 이렇게 쓴 걸 이걸 음식을 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네, 바로 쓴맛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에게 처음으로 봄 소식을 전하는 건 달큰한 꽃향기가 아니라 쌉쌀한 봄나물이라는 것을 말이죠. 네, 오늘은 이 쌉싸름한 맛으로 겨울 잠을 깨우는 봄나물 한번 캐보렵니다. 봄나물을 만나러 충남 서산으로 왔습니다. 이쁘게도 새싹이 나오네. 이 사람은 한 번 가면은 다시 올 수 없는데 너희는 어쩜 이렇게 봄만 되면 다시 깨어날 수 있단 말이냐? 여기 아주 비닐하우스가 참 많습니다. 이제부터 농부의 손이 많이 바빠지겠죠. 그래요. 이 봄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부터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한번 저기 뭐가 심어졌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금방 알아보시네. 안녕하세요. 무슨 향인가 이게 했더니 달래죠? 달래 향이었군요. 잘 자랐습니다. 이게 농사가 이렇게 쉬운 농사가 아니라면서요? 예, 힘들대죠. 손밖엔 예. 이게 아무나 닿는 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할 수가 없다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요것을 이렇게 야녀린 것을 달래가면서 만져야 되니까 그래서 달래라고 그러는 거구만요. 그런가 보네요. 네. 서산 달래는 전국 달래 수확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조량이 풍부한 해양성 기후와 좋은 토양 덕분이죠. 논둑이나 들에서 자생하던 달래를 1963년 전국 최초로 재배하기 시작한 것도 서산입니다. 워낙 키우기가 까다로워 처음엔 시행착오도 많았답니다. 옛날에는 우리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이런 하우스 철장이 어디가 있어요. 철장이 없고 대나무, 왕대 대나무 갖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붙들으면서 비닐을 이제 나오고 초창기 비닐을 나올 때 그때 비닐을 씌워가지고 하고 그랬죠. 에이, 저 밑으로 푹 이렇게 해서 쑥 갑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잘했습니까? 네. 그쵸. 아이고 최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놓으십니까? 이거- 어떻게 됐어? 잘못됐어? 아니 아 잘못됐죠. 이렇게 해서 파는 것도 있어요. 아니 그 일도 했는데 이거 용체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쓸 돈을. 일단 맛있는 거로 드리죠 뭐. 그래요? 이거 사모님 맛있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예, 예, 나 이거 정말 익힌 그 맛있는- 향을 먹고 싶어. 예, 맛있는 비빔밥 갖고 올게요. 아이고 진짜. 초보 농사꾼의 줄인 속을 달래주러 달래부터 살살 씻어 썰어주는데요. 네, 봄하면 떠오르는 그 맛. 달래 된장국을 끓이려는 겁니다. 네, 학교에서 돌아오면은요, 우리 동네 딱 들었으면은 그 불 때는 연기 냄새하고 이 달래 된장 끓이는 냄새 그거 맡고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들깨가루를 넣으시네요. 옛날엔 깻목된장이라고 해서 다 넣었죠. 근데 다 알아요. 어르신들은 옛날 분들은 깻목된장 하면 다 알아요. 깻목된장이 예, 기름 짜고 들기름 짜고 나머지 찌꺼기를 빻아서 다 된장으로 잡수셨죠.
들깨가루의 고소한 맛과 달래의 알싸한 향이 그럴듯하게 어우러집니다. 네, 이번엔 달래 간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별다른 준비 없이도 뚝딱 만들어 쓱쓱 밥을 비벼 한 숟가락 푹 떠서 넣으면 입안에 봄이 찾아오는 거죠. 아이고, 뭘 마시는 걸 많이 해오시느라고 이렇게 늦으셨어요. 아이고, 얼른 가, 절로 가야 되겠네. 왜 불판을 가져왔어요? 삼겹살 구워. 오, 삼겹살. 삼겹살에다 이 달래 싸먹죠? 네, 달래 해가지고. 이야. 여럿이 밥을 비빌 땐 큰 양푼에 놓고 한 대 비벼야 제맛이죠. 그런데 달래 간장 비빔밥은 맛있게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답니다. 원래 김에다가요 이렇게. 나 이렇게 먹어본 적 있어요. 예, 그러셔요. 예,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생김에다가 이 달래 못 먹은 사람들 어떡해? 맛있는 거 많이 잡히오. 입안 가득 알싸한 달래 향이 퍼지니 어느새 봄이 내 옆에 살포 와서 앉은 듯합니다. 이놈을 딱 한 점 넣고 넣고 이 달래를 넣고 달래를 넣고 아릿하면서도 쌉싸름한 달래는 특히 돼지고기와 궁합이 잘 맞는답니다. 덕분에 오늘 입을 즐거운 게 아니라 눈도 입도 향기도 이 봄도 다 즐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 달래의 맛 이건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전국에서 달래를 제일 많이 생산하니 집집마다 달래 농사로 자식을 키웠습니다. 유소항 씨의 어머니도 달래 농사로 평생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야무진 손끝으로 동네에서 알아주는 농사꾼이었다죠. 어머님은 농사의 신이죠. 옛날에 뭐 아버지 앞에 누워 계실 때 어머님이 전부 참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수확하는 과정까지 혼자 다 하셨는데 뭐. 여자 몸으로 혼자 땅을 일구기가 좀 어려웠겠습니까? 그래도 그 힘으로 식구를 불렸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 막내, 이건 또 늦땡이요. 이 집이 정이 좋아서. 여기 막내 며느리, 여기 시째. 여기 또 짝꿍이 안 왔구만. 아드님만 4분 있으신가 봐요. 예, 아들 부자시네요, 어머니. 부자가 아니라 딸이 없어서 한스럽다고 하더니 난 며느리들이 좋아. 더 좋아. 아드님들이 잘하세요. 예, 잘 오지. 아들 사형제가 모이니 어머니는 의례껏 달래부터 꺼내시네요. 심어놓은 건데 이거 무치면 맛있어. 시쳐서 먹어봐야지. 달래 농사는 잘 됐어요, 어머니? 그냥 수수하게 됐어요. 수수하게 예. 됐어요. 달래 농사로 자식을 키웠으니 봄이 되면 제일 먼저 밥상에 오르고 늘 먹는 것이 달래였습니다. 쑥떡 쑥떡. 아들들에겐 달래는 봄이 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고향의 맛이죠. 색깔 조금 무리할 것 같은데. 야, 너도 먹어봐. 아유 저도요. 두재미도 와봐. 짱. 짱. 아, 맛있다고요, 어머니? 달래는 역시 상큼하게 생으로 무쳐야 제맛입니다. 달래 무침은 삼겹살과도 궁합이 잘 맞지만 생 소고기에 얹어 먹으면 그 향과 맛이 부드러운 고기와 잘 어울리죠. 눌러줘야 돼. 그냥 넣으면은 며느리들 중 제일 마음이 쓰이는 게 큰며느리입니다. 시집와서 며칠 만에 어린 시동생들을 맡아 키웠거든요. 오이면 혼나시오. 참 저도 구연 딸인데 와가지고 우리 막내는 땡깡도 세요. 그놈 엎어놓으려고 밥에 먹이고 혼났지. 그거 아니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막내 아들은 저 형수가 대하는 게 없디야. 안양에서 함께 살던 시어머니가 농사를 위해 서산으로 내려간 후
시동생들은 새색시 재선 씨의 몫이었습니다. 도시에서 공부를 시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세댁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한참 자라야 할 때 이게 부모님 밑에 커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진짜. 형수 덕에 무사히 학창 시절을 보낸 덕수 씨와 수천 씨는 그 시절 쌓은 정으로 형수와 스스럼 없이 지냅니다. 막내. 달래가 들어가니까 이 갱개미하고 이거 해서 봄 냄새 팍 나네. 대학교 다닐 때까지 있었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예전에 형수님이 다 하신지 삼촌 막걸리 한잔 할래요?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어머님이 등대셨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대에 나가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거 심성이라든가 이런 걸 가르쳐 주신 분이라면 형수님은 또 등대지기처럼 이렇게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묵묵히 그냥 말씀이 별로 없으시니까 묵묵히 그냥 자기 일 하시면서 그 자리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이렇게 행복하고. 간재미 무침에 살짝 감도는 달래향처럼 재선 씨의 그 시절도 형제들의 추억 속에서 맴돌겠죠. 이거 칼로 써야 되지 않나? 미역은 칼로 쓰는 게 아니야. 그래요? 그냥 이렇게 쭉쭉 찢으면 되는가요? 이래서 더 정겨운 것이 어머니의 손맛이죠. 그런데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는군요. 닭으로 육수를 낸 닭 미역국입니다. 옛날만 해도 귀한 음식이었죠. 옛날에 끓여서 할머니들 계신 집이 한두 그릇씩 돌리면은 그날은 반찬 걱정 안 했지. 그리고 또 나도 시할머니 계신 게 한두 그릇 가져오면은 시어머니는 못 드려. 할머니 두 끼리 드리려고. 그럼 우리 시어머니는 닭국만 잡숴도 에이구 난 수저나 전거 먹었다. 조금 또 잡수지. 이렇게 살았어요. 시할머니의 시어머니까지 청청 시하의 세월이었습니다. 불던지라 춤땡이 아궁이가 찍어줬다. 모질기만 했던 그 시절을 견뎌내고 나니 어느새 집안의 어른입니다. 봄꿈처럼 그 세월이 아련합니다. 어느 며느님이 제일 좋으세요? 좋은 놈이 어디야. 평가하면 안 되지. 맞아요. 저희 어머니 평가 안 하세요. 묻어만 묻어놓는 대로 좋고 다 이쁘고 다 좋아. 나름대로요, 그죠? 평가하면 서운하죠, 저희들이. 어우 지랄하지. 그럼요. 진영이겠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렇게 출동하시고 감사합니다. 출동했죠? 아니 이렇게 말이 꼰대하시어요. 어머니 자식 내 키우시느라가 부처님 얼굴이 되셨네. 글쎄 우연히 이렇게 원 부처님이 좀 됐는데 이렇게 혹이 하나 붙대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무시 못하고 네. 그냥 이렇게 계속 있더니 그저 어디 가는데 아기들이 이게 뭐야 할머니 뭐야. 내가 그지 그게 돈이다 돈. 와, 아이고 아주 닭이 아주 떡하니 버티고 있네. 선생님 오셔. 아이고 참 맛있겠어요. 난 이 국물만 좀. 좀 싱겁지? 좀 짜. 싱겁게 잡숴야 돼. 뭐 좋은데? 아니 괜찮아. 이거 물 부으면 뭐 금방 적어야 되지. 조금 네. 예. 근데 그 닭맛하고 미역국 맛 섞인 맛이 예. 그게 먹어볼 만한 맛이네요. 됐어. 저를 기다리느라 국물이 좀 졸았나 봅니다. 좀 가져와. 그거라도 좀. 이제 모두 왔으니 서둘러 닭부터 뜯습니다. 야 맛있는 애 난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네요. 나 못 만지겠다. 여기 만져볼까요, 여기? 나이 순으로 뜨거운 게 나이 순으로. 그런가요? 근데 형님은 안 뜨거우신가 보네. 안 뜨거우신 게. 야는 시집살이 했잖아 나하고. 참 너희들 모른다. 그렇구나. 수수한 달래꽃처럼 무슨 말해도 웃기만 하네요. 그 묵묵함으로 버텨온 세월이 느껴집니다.
그 무게를 알아주는 어머니의 손맛을 재선 씨도 닮아가겠죠. 아유, 닭 한 마리가 상에 오르는 이 무게감이라는 게 대단하네. 이제 입에 침이 고여서 안 되겠습니다. 네, 좀 그 어르신네가 드셔요. 먼저 한번 드세요. 아니요, 저도 먹어봐. 그래요, 드셔요. 제일 어른이 수저를 들어야지 드는 거다. 예, 이렇게 좀. 알아? 그렇지, 잘 드셔요. 배웠구나. 지금. 그러면 이게 내가. 3대가 둘러앉은 밥상을 자주 접하니 절로 알게 되었겠죠. 밥상머리 교육이 귀한 시대라 그런지 이 자리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형제가 기타를 꺼내들었군요. 학창 시절부터 함께 기타를 만지며 형제의 정을 쌓아갔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갈 곳을 잃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검은 밤바다에 던져진 것만 같죠. 그때 저 멀리 깜빡깜빡 손짓하는 눈물겨운 등대.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등대가 있어 우리는 오늘도 인생의 밤바다로 나갑니다. 아, 이거 아주 훌륭하십니다. 어머니는요, 이제 봄이 왔으니까 더 젊어지셔야 돼. 왜냐하면은 아이고, 좋은 말씀이요. 이 썩은 말뚝도 예. 봄이 오면 그것이 초록으로 변하고 싶은데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흰머리도 검어지시고 주름도 없어지시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감사합니다. 네. 이 봄엔 나도 더 젊어져야지. 고목에 꽃 피듯이. 예. 아이고, 고마워요. 고목에 꽃이 피듯 이정열 씨 마음에도 봄만 되면 설레임이 피어납니다. 달래 캐고 나란히 캐러 가요. 아, 봄나물 이제 나오는 거 캐러 가시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한참 나올 때예요? 한참 나올 때예요. 꽃이 피어야 봄이라고요. 정열 씨의 봄은 가장 낮은 곳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냉이에서부터 들에 스스로 도달한 야생 달래까지 봄 소식이 가득하군요. 물론 이렇게 못 먹지. 들에 가면 먹을 게 천재도 해볼 게 없어. 다 먹을 거예요, 아주. 매년 봄마다 나무를 캐러 다니니 그 세월에 손끝이 여물대로 여물었네요. 하얀 민들레. 이런 게 하얀 민들레. 아하, 이게 우리 토종이라는 흰민들레군요. 겨울을 난 민들레는 뿌리를 주로 먹는다죠. 야, 나왔어. 너무 파도 날려갖고 왔네. 언니 많이 팔았어. 금세 나물 한 광주리를 캐서 친한 동생네 집을 찾았습니다. 혼자 사는 정열 씨는 자주 이웃들과 밥을 먹는답니다. 5년 됐어요, 5년. 이게 5년 된 게 이렇게 커 5년 됐어. 이런 거는 1년치기. 그러니까 이거 5년 안 됐겠어요. 추운 겨울을 덜해서 보낸 봄나물들은 손질을 할 때도 그 억센 끈기에 값을 한다는데요. 냉이는 6번을 씻어야 된다. 왜요? 6번 정도. 왜냐면 이게 팍팍 씻으면은 흉내나고 시러지고 이런 틈새기가 먼지 같은 게 많이 꼈어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묵혀두었던 시래기도 나오고 냉이도 숭덩숭덩 썰어줍니다. 오늘은 시래기와 냉이를 넣고 죽을 끓일 참인데요. 예전엔 기나긴 겨울이 지나
어서 봄나물이 나오기만 기다렸다죠. 한 번 더. 와 저런 내신경이 시락기 넣고서 굴 넣고 저런 넣고서 커서 가마솥다 끓여서 그릇이 막 열어보니까 막 퍼먹고 그랬다게 보릿고기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럼 맛있었다니까 아주 또. 보릿고기 때는 봄나물 나온 게 정말 네, 반가워요. 반가웠겠어요. 네, 그거 다 해서 먹었지. 뿌리채 다 파서. 보리채 해가지고요. 냉이는 죽을 다 끓인 후에 넣어 숨을 죽이는 정도로만 익힙니다. 풋풋한 냉이의 향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죠. 서산은 갯벌이 좋아 굴이 흔하죠. 없던 시절에도 굴은 여러 음식에 흔하게 넣어 먹었습니다. 서산 사람들은 냉이 굴죽 한 그릇 든든하게 먹으면 봄이 왔구나 싶었답니다. 서산 사람들이 이맘때면 꼭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겨우내 말려두었던 메주로 만든다는데요. 점장이요, 점장. 짬장이요? 네, 점장. 점장? 그게 뭐에 먹는 겁니까? 이제 보름 때 나물 같은 거 싸먹는 거, 쌈 싸먹는 거. 양념에 쌈장이. 그다음 쌈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 근데 옛날에 없을 때 이제 해먹었던 거. 메주를 찌어 만들었다고 해서 찌엄장인데요. 햇장이 나오기 전에 지레, 즉 미리 먹는다고 해서 지레장이라고 한다는군요. 청양고추를 찌어 넣고 묵은지 국물을 넣어 매콤 새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아따 맛있겠다. 찍어서 간 볼까? 이렇게 만든 찌엄장은 뜨뜻한 곳에서 이틀 정도 발효를 시키면 완성이 됩니다. 쌉싸름한 머위쌈에 먹으면 그 맛이 좋은데 주로 정월 대보름에 묵은 나물과 함께 먹는답니다. 성령혜 씨는 사실 여기 토박이가 아닙니다. 서울 내기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을 따라 이곳까지 오게 된 거죠. 마당에서 축하식 해주는 거. 내려올 때는 안 오려고 한 달은 집에서 울었어. 친구들한테 가서도 울고 안 오려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오기는 왔는데 우리 친정엄마가 많이 울었지. 우리 친정엄마가 이제 산골로 오다 보니까는 이 산골에다가 어떻게 놔두고 가느냐고 발길이 안 떨어진다고 해가 뭐. 울며 떠나는 친정엄마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동네도 낯설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가까운 데 있으니까 거의 같이 살다시피 했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식으로. 소주 한 잔 같이 먹고. 그냥 저런 데 진짜 나물도 캐러 다니고 그냥 주로 그렇게 했지 뭐. 같이 말을 많이 했지. 같이 대화를 많이 했지. 그 시절 함께 나물 캐던 추억으로 봄나물을 무쳐보려 합니다. 봄나물은 잎과 뿌리에 주로 쌉싸름한 맛이 나는데요. 이 맛이 겨울철 이른 입맛을 찾아주는데 최고랍니다. 게다가 봄나물은 각종 비타민이 많아 저하된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더 있으면 뿌리기는 못 먹어요. 입맛 떡국이 딱 좋은 나물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입맛 떡국 안 되겠네. 살찌니까. 배 나오니까. 배 나오니까. 내가 입맛 돋게. 내가 많이 먹었어. 같은 사람이 많이 먹고 입맛 돋으세요. 고마워. 네. 맛있다 진짜. 쌉싸름한 봄나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 그 쌉싸름한 맛이 침샘을 자극을 시키면서 침이 입에 가득 고이게 되고 그러면서 상당히 식욕 촉진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식품들을 먹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균형 잡힌 그런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오늘은요, 영애 씨가 솜씨 자랑을 할 차례인데 읍내까지 나가서 소 내장을 사왔습니다. 닦아갖고 썰어야지. 내장탕을 하려는 것인데요. 우선 내장을 잘 씻어 한번 삶아줍니다. 맛있겠다. 내장을 삶기 전에 밀가루로 여러 번 깨끗하게 씻어야 잡내가 안 난답니다. 양배추도 넣었습니까? 냄새를 잡아주지 양배추. 아, 양배추가요? 예. 너무 내장탕에 냉이와 달래를 넣는 것도 그 향이 내장의 잡내를 잡아주고 깊은 맛을 내주기 때문이랍니다. 영애 씨가 집에서 하기 힘든 내장탕에 능숙한 이유는 시아버지 때문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가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 잡수고 그냥 금식이로 표 달아놓고 그렇게 해서 계실 때 내장탕 내가 여기서 나가면은 제일 먼저 가는 게 내장탕이에요. 내장탕을 그리도 좋아하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편은 내장탕만 봐도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 끓인 내장탕입니다. 오늘 저녁 남편은 또 내장탕을 앞에 두고 눈물을 떨구게 될까요? 만나지 못할 사람을 떠오르게 하는 음식을 만드는 건 잘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잔인한 일일까요? 그래도 전 그리운 일을 떠오르게 하는 음식을 마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나마 그 사람을 추억할 테니 말이죠. 내장탕 드시고 건강하셔.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 집 상에도 봄이 왔네요. 맨다 봄나물이네. 이거 먹어?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리운 이는 내 곁에 오지 못하겠죠. 이 봄나무를 만나러 들로만 돌아다녔지만 이제 서산은 산, 들, 이 바다가 한데 어우러진 곳이죠. 서산의 봄나물은 이 해풍을 맞고 자라서 그 향과 맛이 더 깊다고 하는데요. 이 땅에서 나지만 서산의 이 갯것들과도 잘 어울리는 것이 바로 봄나물입니다. 네. 이번엔 어디 갯마을로 좀 가볼까요? 네. 툭 트인 봄바다로 나서봅니다. 봄이라지만 아직 바닷바람은 매서운데 갯벌로 나선 이들이 있네요. 뭘 하나 했더니 파래를 뜯고 있었군요. 아주 파래가 방향이 다 틀리네. 물 때를 따로. 아, 바람이 아, 동굴 부으면 이쪽으로 오고. 이쪽에서 바람도 불게 따로. 덕을 치는 자리. 아. 갯벌에서 나이가 들면 시인이 되나 봅니다. 툭 던지는 말이 참 멋스럽네요. 장소를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같은 갯벌이어도 나는 곳이 다르다는군요. 요거는 옛날에 질싸면은 산결 같아갖고 산파래 꼭대기. 갯벌에서 굴을 캐며 세월을 보낸 할머니들은 얇은 호쪽삼 사이로 파고들던 모진 갯바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이 아니지만 신발은 집이로 둥둥 감아가지고 예.
발 시럽지 않게 그렇게 다니면 했대요. 아 지프로 이렇게 집을 감아가지고. 발을 다 감아가지고. 뒤돌아 생각해보면 어찌 그러고 살았나 아득하기만 합니다. 집에 돌아와 팔에부터 씻기 시작합니다. 팔에도 그렇고 봄나물도 그렇고 틈새의 흙을 제거하는 것이 큰 일입니다. 그걸 안 데치나? 아니요, 이거 흙 많다. 응? 흙이 많아. 네. 보기 좋게 대자를 맞았네요. 옛날에는 아주 할머니 처음에 공세 말이나 꿀장 먹고 지금은 지금 애들만 잘 들여야 밥을 잘 들여야 못 얻어먹어. 술 한 잔 못 얻어먹어. 잘못했다. 어서 사진 찍거냐? 이 세 할머니는 사이가 좋기로 동네에서 소문이 났다죠. 세 분이 이렇게 자주 다니시나 봐요. 삼촌 가족. 이렇게 아주 술꾼이요. 술꾼이요. 이렇게 받아먹고 이 할매가 사면 이 할매가 사고 내가 사고. 아 우리 목말른 술 한 잔 먹자고. 그러면 또 가서 사서 먹고. 팽팽한 청춘으로 만나 서로의 얼굴에 찌는 주름을 보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새털 같던 청춘의 시간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제가 청천일러니 호백발이 왜 됐느냐 얼씨구씨구 좋다 기와자 좋고 요렇게 좋다는 돈바탈이 지난 세월은 아쉽지만 함께 보낸 이들이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게다가 딸처럼 살갑게 챙겨주는 이웃 동생도 있으니 이만하면 한스러울 것 없는 인생이다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물 뜯고 그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바다 음식은 몰랐는데 이제 바다에 가서 어른들이 이런 거 파래 같은 거 뜯어오면 제가 이제 들에서 이런 달래 같은 거 뜯어가지고 같이 무치니까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하게 됐어요. 상큼한 달래와 해조류는 새콤하게 무치면 그 궁합이 좋습니다. 무치는 시기 맛 어쩔 것 같다. 예, 잡숴보세요 오셔서. 그거 좀 맛좋을 것 같아. 잡숴봐. 예, 동치미니 거 무쳤는데 간 맞아요? 맛있어요? 바다의 봄나물, 고리매와 봄처녀 달래가 만나니 잠자던 입맛을 깨우는 듯합니다. 야, 민야 여기 물 갖고 왔다. 굴이 빠질 수가 없겠죠. 아삭한 배와 알싸한 달래를 듬뿍 넣고 굴무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동치미 국물로 새콤한 맛을 더하는 것이 특징이죠. 가진 채소와 새파란 파래도 들어갑니다. 파래가 나오면 이제 굴 넣고 동치미 국물하고 또 같이 무치면 또 봄답게 색다른 맛이 있어요. 향긋하고. 봄 물회네요. 봄 그렇죠. 물회. 봄 굴물에 여기 또 달래도 들어가서 더 상큼하고 맛있을 거예요. 갯것의 깊은 향으로 풍성한 맛을 내고 땅 위의 봄나물들로 상큼함을 더하니 기다리는 이들은 목이 빠질 밖에요. 거참 소박하면서도 호화로운 음식입니다. 우리 아들, 큰 며느리. 요거 우리 막내 아들. 요건 우리 내가 키우는 손주. 조그마서 기저귀 태고 키워서 지금 대학교 갔어. 아 지금요?
손자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아들 내외가 이혼을 하고 두연 씨는 젖먹이 손자를 키워 올해 대학에 보냈습니다. 다 해먹고 할머니 이제 언제 또 가야지. 거기 버리지 마. 높다고 할머니 가서 비고 자고 오게. 아이고. 손자가 대학 기숙사로 떠난 지 이제 겨우 한 달. 빈 둥지가 되어버린 그녀의 가슴은 허전하기만 합니다. 나무를 뜯으러 잠시 텃밭에 나왔네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 소시랭이 많이 있네. 여기 이거 소시랭이 이거 뜯으셔. 남을 보는 눈은 이강루 씨가 더 밝군요. 저 어른들도 옛날에는 바다에서 나는 건 뭐 파래 같은 거밖에 안 드셨는데 내가 이런 거 해서 먹으니까는 저거는 별걸 다 먹는다 그러더니 요즘에는 어른들 더 잘졌어요. 갯벌에서는 날리는 삼총사지만 밭에선 배울 게 많습니다. 지혈에 좋다는 소리쟁이도, 당최 잡풀과 분간이 어려운 냉이도, 소화를 돕는다는 망초대도 배워갑니다. 이게 망초대리야. 아줌마 그게 망초대 맞아. 이게? 예. 아줌마 이거는 박주갈이라고. 이거는 박주 갈색 나는 거거든. 그것도 먹나? 예. 어머, 저거도 이거 민들레거든. 원래 나보다 이제 선수네. 민들레도 뜯었네. 아, 그 민들레 좋은 거야. 잠깐 뜯어도 그득하네요. 그냥 흔한 잡초인 줄만 알았지 다 먹을 수 있는 나물이라는 게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옛날에는 이 동네 사람들 이 망초대 안 드셨지? 여기는 해물만 먹어서 그런 거 몰라. 그치. 근데 우리 친정에서 이거 많이 먹는데 근데 이거 고추장 넣고 무치면 진짜 맛있는데. 알았어 아줌마. 망초대는 살짝 갓 뜯어온 나물을 얼른 먹이고 싶은 마음에 손이 바빠지는군요. 일단 망초대를 먼저. 망초대는 고소하고 씹는 식감이 좋아서 살짝만 데쳐서 매콤새콤하게 무쳐 먹으면 좋습니다. 달래로 아릿하고 쌉쌀한 향을 더하면 금상첨화겠죠. 잡숴봐. 간 맞아요? 오케이. 그래. 아니 나도 몇 잔 드시면 맛있어. 괜찮아요? 입맛 없을 때 얼른 무쳐 봄철 밥반찬으로 먹기 딱 좋겠습니다. 감루 씨 남편 김남준 씨입니다. 아줌마 아까 소시랭이랑 냉이 뜯은 걸로 이걸로 매운탕하면 맛있겠다. 그러게. 빼야 맛있어. 남준 씨도 부인 못지않게 동네 할머니들을 잘 챙긴다니 부창부스로군요. 양념 넣어요? 오늘은 내장을 제거한 우럭을 통째로 넣고 매운탕을 끓일 겁니다. 우럭이 봄 돼가지고 살쪄가지고 맛있겠네. 우동통통이 살쪄서 1년 중 내내 맛있지만은 그래도 3월 달에가 제일 나물 나올 적이 봄나물 나올 적이 그때가 최고 맛있어요. 네, 고춧가루를 얼큰하게 풀고 우럭의 맛이 우러나오도록 한참 끓여줍니다. 이 냉이하고 이 소시랭이 넣으면 또 색다른 맛이 나요. 우럭이 거의 익었을 때쯤 냉이와 소리쟁이를 듬뿍 얹어주는데요. 그렇게 한 소끔 더 끓여주면 냉이 향이 그윽한 우럭 통매운탕이 완성됩니다. 소리쟁이도 냉이처럼 어떤 국이나 찌개에 넣어도 잘 어울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오늘 소시랭이하고 냉이 들어가서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네, 맛있어. 동네 할머니들만큼이나 남준 씨의 어머니도 고달프게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바다에 종사하셨는데
사실 옛날에는 엄청 힘들게 살아왔어요. 이 어느 어디고 마찬가지지만 또 이 간월대라는 데 지역상에 육지하고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서 이 사는 생활이 엄청 힘들었었어요. 밭도 별로 많지 않지, 논도 없지. 이거 좀 드셔봐. 이거 다 살인데. 그 힘든 세월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기에 남준 씨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저 한스러울 뿐입니다. 제가 어머니 치매한다고 내가 조금 힘들다고 어머니를 제가 밀치기도 했어요. 돌아가시라고, 빨리 돌아가시라고. 그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진짜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걸 못 참고 내가 조금 힘들다고 믿었던 게 그게 한 10여 년 동안 제 머릿속에 담아가지고서 참 그 악몽에 시달리다 짓고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조금씩 잊혀지더라고. 그것도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깨지 않는 악몽처럼 괴로운 기억에서 남준 씨는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고 가슴을 쥐어뜯어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지금 제가 이 포슬포슬한 이 흙길을 걷다 보니까 이 나이 먹은 제 몸에도 이제 새풀이 도는 듯한 그런 착각을 옵니다. 저기 못 들어오시나 모르겠네. 뭘 캐고 계신 모양인데요? 아, 농사 짓는 분 걷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뭘 캐고 계신 겁니까 지금 이게? 예, 속새 캐고 있어요. 속새? 예. 속새? 속새면 쓴바귀과인데요. 속새라고 그러죠, 이거는. 그러면은 이것을 무슨 속새 이러면 이상하네요. 속새를 떠났구나. 그런 속새입니까? 아, 그런 속새 아니에요. 쓴바귀의 일종인 속새는 주로 뿌리를 먹는데요. 뿌리 잘 들었다. 서산에서도 재배를 시작한 지 10여 년밖에 안 되었답니다. 제가 할게요. 저기 하세요. 농사 진짜 잘 졌지? 아유. 그게 한 뿌리구만 이게. 예. 이야, 이건 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이시온보다도 더 멋있는데요. 아, 진짜. 괜찮습니까? 예. 특히 속새 뿌리에는 사포닌 계열의 성분이 들어있어 항암 효과와 성인병 예방에도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럴까요? 내 마침 먹으려고 그러는데 걸렸네. 봄에는 입맛이 없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요거를 딱 먹으면은 좀 입맛이 돌아온다 그래서 쓴바귀를 즐기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맛에 그 감각을 살려내는 그런 채소다 이런 그런 나물이다. 예. 야, 이거 아주 그림 같은 집이네.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와리. 아우. 이름도 생소한 속새로 어떤 음식을 만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봄에 입맛 없는데 이게 쓴 게 한의학적으로도 쓴맛은 나른하고 몸이 무거운 것을 치료하는 데 좋다니 춘곤증을 해소하는 데 제격인 것이 속새로군요. 그건 뭐 가져오신 거예요? 양파 햇기스 좀 넣어야 돼요. 저게 좀 써서 이제 설탕 대신 좀 양파 햇기스를 넣으면은 훨씬 더 시원하고 맛있는 김치가 되거든요.
네, 꼬들배기처럼 김치를 담그려는 것이군요. 그대로 담가도 좋지만 쓴맛이 싫으면 소금물에 살짝 담가 쓴맛을 좀 빼고 김치를 담가도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익으면 좀 중화되고 쓴맛이. 근데 지금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 이대로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생저리처럼 먹어도 좋고 열흘 정도 익혀서 깊은 맛으로 먹어도 자꾸 손이 가는 것이 속새김치랍니다. 속새는 장아찌를 담아도 아삭아삭한 맛이 살아있어 좋은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쓴맛도 줄어든답니다. 오늘은 동네의 오랜 친구인 영애 씨가 속새 장아찌를 배우러 왔네요. 신랑은 어디 가도 그렇게 보고 싶은 게 없는데 친구는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남편분이 들으시면 서운해하시겠지. 아, 그럴지도 모르죠. 없으니까 얘기하죠. 그 나이쯤 되면은 남편보다는 속 편한 친구를 더 찾게 되죠. 늘 활달하고 즐거운 환미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참 좋답니다. 물 좀 올려주고 가스 좀 켜주세요. 이제 당신 한번 이거 해봐요. 힘있게. 네. 왈가닥 환미 씨와 말 한마디도 아끼는 기영 씨는 정반대의 성격에도 찰떡궁합이랍니다. 나는 여기 기영이 오빠가 이렇게 자상한 줄 몰랐네. 누가 먼저 이렇게 좀 사귀자. 아이, 딱 성격 보면 몰라요. 제가 꼬시느라고 아이고 얼마나 아주 꼬시느라고 어려웠는지 죽을 뻔했어요. 아유 이렇게 잘생긴 신랑 만나느라고 내가 아주 그렇게 늦게까지 서울에 있다가 내려왔어요. 고마워. 아버님도 마음 있으시니까 같이 뭐 식사도 하시고. 당연히 술도 한잔 그렇지. 하시고. 그럼 마음이 없었으면 누가 쳐다나거나. 그때까지 이렇게 이쁜 여자를 못 봤을걸. 그런지도 몰라.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이 드셨어요? 아, 우선 성격이 밝고 좋잖아요. 우선. 감사합니다. 아, 그게 다예요? 자, 여기다 놔봐. 마늘 쌉싸름한 속새는 닭과도 궁합이 잘 맞습니다. 닭의 잡내를 없애주고 익히면 쓴맛도 없어지니 몸에 좋은 속새를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죠. 속새 김치를 얹어 먹으면 쌉싸름한 맛이 닭고기의 맛과 어울립니다. 겨우내 묵혀둔 항아리를 열었군요. 잘 익은 무청짠지입니다. 아우 그러게 잘 익었네. 이거 언제 담은 거야? 작년 가을이 무청에다가 얼기 전에 이제 넣고서 그저 소금만 뿌리고 또 이 고추씨 좀 매콤한 맛 나라고 고추씨 넣어가지고 듬뿍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노랗게 익어요. 서산 지역에서는 꺼목김치라고도 불린다는데요. 잘 씻어서 10시간 정도 물에 담가 둬야 짠기가 어느 정도 빠진답니다. 그런 다음 쌀뜨물을 넣고 한번 삶아줍니다. 잘 익은 것을 먹기 좋게 썰어서 별다른 양념 없이 마늘과 들기름만 넣고 볶아주면 완성입니다. 짭짤하면서도 오래 삭힌 깊은 맛에 자꾸 젓가락이 가는 훌륭한 밑반찬이죠. 아이고 기가 막히게 됐네. 네. 어쩌면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네 입맛이 아닐까요? 그래도 자꾸 쓴 대로 손이 가네요.
봄이는 아무래도 좀 썬 게 입맛을 땡기고 그래서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올 1년 농사가 지금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우리한테 어떤 그 꿈과 희망, 그러니까 꿈을 이뤄갈 수 있는 또 봄이 왔구나. 이야.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뭐 어떤 농사가 조금 내 양이 안 찼다. 근데 이제 다시 그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다시 왔구나. 참 아주 마음의 정리를 참 잘하셨습니다. 긍정의 힘, 또 부정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이것이 모두가 나한테 오는 것이다 라는 그런 증명을 지금 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 잘하시고 생각이 좋으신 분하고 같이 사신 김 선생님께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 땅이 풀리면 여리고 작은 봄나물들이 제일 먼저 우리 밥상에 안부를 묻습니다. 겨우내 웅크리고 있던 몸을 쭉 펴고 어서 우리를 맞으러 오라고 말이죠.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봄의 전령사, 어김없이 우리를 깨우러 와준 봄나물들이 오늘은 참 고맙습니다. 옛 어른들은 이 겨울을 넘긴 나물 뿌리는 인삼보담도 명약이라고 했다죠. 그러니까 한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었던 땅을 헤집고 나와서 우물 틔운 것이 그것이 봄나물이니 그 끈질긴 생명력이 우리 몸에 자연의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일 겁니다. 괜히 찌푸둥하고 나른해지기 쉬운 날들입니다. 오늘은요, 이 소박하면서도 풍요로운 봄의 생기를 입안으로 한번 모셔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